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최근 한국정보통신이 급상승을 하면서 구독자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오늘은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자결제 섹터에서는 이렇게 14 종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입 정보는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기준으로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14 종목 중 NHN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 13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총순위로 나열하였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등 표시해둔 정보는 2020년 실적 기준으로 기입해 두었습니다. 그럼 재무상 가장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020년 기준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가장 우수한 종목은 쿠콘이 36.49%로 가장 높았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1.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KG 이니시스와 SBI 핀테크솔루션즈가 10% 이상의 ROE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10% 미만의 RO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틀뱅크의 경우 네이버 증권 페이지에서 2020년 ROE가 공란이므로 NA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쿠콘,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100에서 200%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709%로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보율은 다날, 갤럭시 머니트리,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1000% 미만으로 다소 낮은 유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비교적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유보율로 타 종목들에 비해 재무상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결제 섹터 PER은 평균이 약 38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페24가 2020년 기준 PER 89.79배로 가장 높은 PER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NHN, 인포뱅크,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PER 50배 이상의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낮은 종목은 인포바인이 9.12배로 가장 낮은 PER을 나타내고 있으며 KG 이니시스, 다날, KG 모빌리언스도 20배 이하로 다소 낮은 PE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BR도 한번 살펴보면요. NHN과 인포바인이 1배 이하로 타 종목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PBR 10.41배로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이 지급되고 있는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세틀뱅크, 갤럭시 머니트리,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인포뱅크, 인포바인 이렇게 8종목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당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단순히 배당을 제공하는 종목이 무배당 종목보다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선 배당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배당 없이 실적과 주가 상승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경우로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의 아마존과 구글 같은 종목이 있겠고요. 그 반대의 경우로는 배당을 제공할 만큼 아직 충분한 여유가 없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충분한 여유가 없다는 부분은 정말 일부 기업의 경우 돈이 없어서 배당 환원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 수익금을 재투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환원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높은 주가 상승은 없지만 안정적인 수익률과 높은 배당으로 보답하겠다는 경우로 미국 주식의 경우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국내 주식의 경우는 KTNG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부족한 자금을 충당받기 위해 높은 배당을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좋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족한 자금을 충당받기 위해서라 함은 곧 기업의 재무가 건전하지 않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 투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갤럭시 머니트리와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경우 비교적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유보이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자결제 섹터에서 2020년 실적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 보이는 종목을 꼽자면 첫 번째로 KG 이니시스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채 비율은 200% 수준이긴 하지만 2000% 이상의 유보율로 보아 엄청 높다고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15% 수준의 ROE, 13배 수준의 낮은 PER과 1.74배 수준의 PBR로 보아 수익의 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인포바인의 경우 재무상으로는 낮은 부채 비율에 높은 유보율 그리고 낮은 PER, PBR로 타 종목들에 비해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점으로 추후 매출 영업이익의 개선이 된다면 커다란 주가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2020년 시총 대비 매출액은 KG 이니시스가 1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NHN, 한국정보통신이 시총 대비 100% 이상의 매출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KG 모빌리언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인포뱅크가 50% 이상의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20에서 40%대의 시총 대비 매출을 보여주었고 쿠콘의 경우 타 기업에 비해 부진한 매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 대비 영업이익도 살펴보면요. NHN, KG 이니시스가 시총 대비 6%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가 시총 대비 2%대의 영업이익을 내었고 그 외의 기업은 1% 전후의 영업이익을 나타내었고 인포뱅크가 0.04%대의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가 3.4%로 시총 대비 가장 높은 순이익을 달성하였고 그 뒤로 NHN, NHN 한국사이버결제, 코리아센터, 쿠콘, KG 모빌리언스가 1%대의 시총 대비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포뱅크가 시총 대비 순이익 0.1%로 가장 낮은 수준의 시총 대비 순이익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소진율은요. 한국정보통신과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각각 64.38%, 80.3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소진율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상승이던 하락이던 주가를 리드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거대 자금이며 지난 게임스톡처럼 엄청나게 큰 개인 집단이 단합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개인이 주가를 리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현재 외국인 소진율이 50%, 80% 이상인 종목에서 외국인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과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저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거대 자금이 빠져나갈 때 기관이 외국인 물량을 받을 가능성과 외국인과 같이 빠져나갈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저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거대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감에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데 기관 물량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더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외국인이나 기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종목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투자를 피하는 편이니 이러한 종목의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도 외국인 소진율이 50% 이상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정말 간단히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연매출 200조 이상의 기업이잖아요. 추가로 한국정보통신을 예로 차트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면요. 보시는 차트는 한국정보통신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7월 8일 급등으로 고점 12,250원을 찍고 매도 물량으로 인해 긴 꼬리를 그리며 내려온 이후 7월 9일 금요일장에선 양봉으로 위아래 꼬리를 형성하며 1,95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주가 상승을 리드한 건 기관이 아닌 외국인임을 알 수 있겠고요. 반면 기관은 관심 없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 급등한 7월 8일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순매도 43,095주, 기관 순매도 1,979주, 개인만이 순매수 45,375주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7월 8일 분봉 차트로 살펴보면 매집을 끝낸 외국인이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를 올려 12,250원부터 매도 물량을 내며 주가가 떨어지며 이만큼의 윗꼬리가 형성된 모습이고요. 7월 9일은 하락세 혹은 추가 하락을 두려워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서 일단은 전일 종가 1,950원을 지켜주며 방어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1,950원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재흡수했다는 뜻은 추가 수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진입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번 급등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가 급등에는 호재 뉴스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마지막 뉴스 공시가 지난 5월 31일이에요. 공시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무 뉴스나 공시 없이 이유 없는 상승에 올라타야 할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축소해보면요. 과거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매매 동향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5월 18일 기관 거래 없이 외국인이 리드한 장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뒤로 외국인이 계속 매도해가는 거 확인되고요. 마찬가지로 3월 12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는 어떠한 뉴스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보아 5월 18일의 급상승도 이유 없는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번에도 12,450원 부근 가까이에서부터 매도 물량이 나와 윗꼬리를 그려준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의 매매 활동으로 차익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로 위험성을 설명을 해도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하므로 투자에 대해서는 꼭 개인의 판단으로 잘 생각하셔서 매매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코리아센터,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세틀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선 NA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알아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KG 이니시스가 건전한 재무와 우수한 실적의 배당까지 챙겨주는 좋은 종목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으로는 NHN이 PER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매우 우수한 모습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KG 모빌리언스도 양호한 재무 상태와 실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바이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영업이익 매출 실적만 개선이 된다면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보이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종목들의 차트를 살펴보며 매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N입니다. NHN의 경우 지난 5월 14일 고점 96,500원을 찍고 하락하여 지난 3월 9일 저점 66,500원에서부터 서서히 회복해가는 중인데요. 지난 3월 2일경 친구와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살짝 공유해봅니다. 제가 당시 표시해둔 지지선 겸 매수점이 69,400원, 71,0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른 종목들 보느라 매수 시기를 놓쳐서 안타깝게 좋은 진입 구간을 놓쳤는데요. 현재 차트상으로는 74,500원의 첫 번째 저항선과 77,500원의 두 번째 저항선도 상향 돌파해준 상태이며 지난주 금요일 밑꼬리를 그려주며 77,500원 선 지켜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5월 17일 교보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1분기는 웹보드가 게임 매출 견인하며 게임 사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116억 원 기록하여 2019년 1분기 이후 게임 사업 부문 최대 실적을 내었고 오프라인 결제액이 45% 성장했으며
캠퍼스존 이용자 215% 증가, 미국 소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거래 규모 2배 증가하였고, 올해 공공 분야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클라우드 매출 1천억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고 보고되었고요. 작년 4분기부터 분기별 200억대 수준의 가시화된 퍼블릭 클라우드 매출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 사업부 고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며 목표가 98,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NHN의 경우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클라우드 사업을 주시하며 중장기로 매매 활동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현재로서는 77,500원 부근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의 경우 지난 2월 1일 저점 17,700원을 찍고 회복하는 중인데요. 4월 21일 발표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수익 가맹점인 글로벌, 중소형 및 호스팅 부문 거래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규 가맹점과 누적 이용자 수 증가를 통한 거래액 증대로 외형 및 수익성의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는 넷플릭스 독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추가 가맹점 유치 가능성이 높으며 애플의 신제품 출시 예정에 따라 거래액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며 백신 보급 가속화와 트래블 버블 실행으로 여행, 항공, 티켓 등 온택트 가맹점 거래액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28,500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현재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지선은 지난 수개월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 23,300원 부분을 저항선 겸 매수 자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28,000원 부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6월 22일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817억, 영업이익 133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휴대폰 소액 결제 부문은 단일 가맹점 기준 거래액 1위, 네이버향 거래액이 1350억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가맹점의 폐업 등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 전체 거래액은 6.7천억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부문은 가맹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사 거래액 성장을 이끌 전망입니다. 백신 보급 가속화로 트래블 버블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여행, 항공권 등의 예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며 작년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KG 모빌리언스의 거래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이버향 휴대폰 소액 결제 거래 비중도 1분기 55%에서 2분기 60%로 지속 상승 중이며 비중은 향후 80%까지 늘어날 전망이고 종합결제 PG 사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상 PER은 10배에 불과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600원을 유지하였는데요. 차트상으로는 현재 1,200원이 강한 지지선으로 생각되며 현재 저항선인 11,400원을 상향 돌파해주면 본격적인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수점은 1,550원, 1,200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포바인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차트상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선 따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결제 종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자결제 관련 종목에서는 제 경우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KG 모빌리언스에 투자 중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